여러분들은 어떤 걸 계기로 마술을 시작하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방송을 보고 마술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마술 동아리를 들어가면서부터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로 마술에 깊이 빠지게 된 계기는 바로 이 책이었습니다. 스트롱 매직은 2016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온 책입니다. 그 책에 얽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방식으로 마술을 하고 있었는지 잠깐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먼저 저는 마술을 2014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2016년이면은 딱 마술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을 때네요.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여러분들이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제가 진짜 마술 천재인 줄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저는 한창 마술을 열심히 알아가면서 결국 모든 마술이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약간 누구나 찾아오는 시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이 시기가 되면 말이죠, 진짜 유튜브에 나오는, TV에 나오는 마술사들 진짜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다 보이거든. 기술이 언제 들어가고 뭐 카드를 언제 숨기고 어떤 동작의 속에 숨겨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제가 한창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아주 오만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마 그 당시에 저는 어떤 마술을 볼 때 마술 트릭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면은 그걸로 마술을 전부 다 깨달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술의 트릭이란, 마술이라는 장르가 가진 진정한 비밀에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죠. 제가 그걸 알게 된 게 바로 이 책 스트롱 매직 덕분이었습니다. 스트롱 매직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마술의 쇼맨십인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같은 마술을 해도 내가 했을 때랑 저 사람이 했을 때가 느낌이 아예 다를까요? 마술을 여러 개를 이어서 할 때 어떤 순서로 마술을 보여줘야 관객들이 가장 재미있고 신기하게 받아들일까요? 마술을 연출할 때 어떤 이야기를 곁들이면은 관객들에게 조금 더 잘 마술이 전달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스트롱 매직은 마술이 가진 요소 하나하나를 모두 분석하는 책입니다. 관객이 마술을 보면서 신기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보강해야 마술이 더 신기해질 수 있는지, 관객은 이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마술사는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하는지 등등. 저자는 먼저 마술 현상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현상을 표현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것들, 또 현상을 신기하게 만들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 등등을 언급하면서 점점 저자는 마술을 공연하는 주체, 즉 마술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캐릭터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요. 이 캐릭터 파트가 끝나면은 이제는 마술을 감상하는 관객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여담으로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헤클러에 대한 해답이 이 관객 파트에 들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방법이 진짜 최선이기는 한데 진짜 어려운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구성을 제가 요리책에 비유를 하자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자, 식재료에 대해서 이 재료가 가진 특징은 무엇이고 얘를 어떻게 조리해야 가장 맛있는지 차근차근 얘기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요리사가 해야 할 요리 목록들을 쫙 써줍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요리들을 갖다가 어떤 순서로 코스를 짜서 어떻게 손님들에게 서빙을 해야 하는지 아주 디테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해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게다가 저는 정말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추상적인 이론의 나열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예시를 들어서 자신의 설득력을 강화합니다. 이게 이론서라고 하면은 저희가 되게 약간 고리타분하고 식상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이 책은 정말 실용적인 책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아이디어가 계속 떠올라요. 메모를 해두고 싶은데 메모할 곳이 없으니까 책에다가 막 적어 놓는 거야. 그래서 제 스트롱 매직을 보시면은 여기저기에 아이디어 메모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우리가 마술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론들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또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책이 마술사들만을 위한 책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술사와 관객의 관계에서 마술 트릭적인 내용을 다 빼버리면 뭐가 남냐면 결국 쇼맨십이 남아요. 공연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남는 거거든요. 그 능력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저는 이 책은 좋은 교과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관객의 시선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는 모든 쇼맨십은 동일하다는 뜻이지도 않을까 싶네요. 제 마술 인생은
스트롱 매직을 기점으로 정말 크게 바뀌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전에는 되게 좁은 시선으로 마술을 바라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저의 마술 세계관이 정말 눈에 띄게 확장되는 걸 느꼈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마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동아리나 스터디에서 사람들에게 마술을 가르쳐 줄 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술을 연구하거나 분석할 때 저는 스트롱 매직에 실린 내용들을 토대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세상을 보는 해상도가 높아진다고.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칭찬을 늘어놓는 이유는 이제 이 스트롱 매직이 구하기 힘든 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버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이미 오래전에 절판이 난 데다가 요즘에는 사기 매물까지 등장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읽고 싶지만 구할 수 없는 책이 되었죠. 예전에는 그래서 원서를 찾아서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원서도 점점 많은 샵들에서 품절이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이 책을 많은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 더 넓은 시선으로 마술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어볼까 합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이 책을 읽고 내 인생이 정말 180도 바뀌었다 라는 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술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계발서일 수도 있고, 어떤 소설이나 에세이일 수도 있겠죠. 저한테는 스트롱 매직이 딱 그런 책이었어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저는 더 마술을 열심히 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과 마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꼭 한 번쯤은 스트롱 매직의 저자를 만나서 저의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작품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스트롱 매직의 저자 다윈 오티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마술사들의 부고 소식을 접하면서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았던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윈 오티즈의 부고 소식을 듣고는 가슴 한켠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다윈 오티즈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쓴 책을 열심히 읽었고요. 그 사람의 제자들의 마술을 공부했고요. 그의 이론을 가지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이죠. 영균 씨의 마술에 영향을 미친 마술사 탑 3를 뽑으라면 어떤 사람들이 있나요? 저는 2등과 3등을 고민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만 해도 벌써 10손가락이 넘어가거든요. 하지만 1등은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저의 마술과 저의 생각과 저의 이야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그의 이름은 다윈 오티즈입니다. 감사합니다.